안녕하세요. 칸PD입니다. 2022년 6월 25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정부 재정 적자 5.3% 증가. 캄보디아 정부 재정 적자는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8%에서 2021년 GDP의 5.3%로 확대됐다. 최근 캄보디아 재정 적자는 재정 준비금의 축소를 촉발하고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와 정부의 세제 혜택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정부 수입은 2021년 20조 8천억 위엘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지만 2020년 15.1% 감소에 비하면 소폭 개선됐습니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세금 징수가 4.2% 감소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9.6%, 국제 무역 및 거래에 대한 세금이 3%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코비드-19 경기 부양 패키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은 2021년의 전년도에 비해 2.6% 감소하여 26조 4천억 위엘에 머물렀습니다. 정부 지출 통제에 성공한 것은 경상 지출, 특히 임금이 10.9%, 재화와 서비스 사용이 26.3% 감소한 경상 지출을 합리화하려는 노력 때문이었다. 정부 재정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 위기의 위험은 낮았습니다. 2021년 말까지 정부 부채는 7.7% 증가한 94억 9천만 달러로 GDP의 36.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국채의 42.7%를 차지하는 최대 채권국으로 다자간 차관, 일본,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공공부채는 여전히 낮은 위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GDP에서 공공 및 공공보증 부채의 현재 가치는 24.4%로 40% 인계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캄보디아 최초의 코딩 페스티벌. 아직까지는 IT 후진국에 속하는 캄보디아에서 현지 최초로 IT 개발 코딩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디지털 기술 아카데미와 셀카드가 주최하는 캄보디아 최초의 코딩 페스티벌 코드시는 최근 이틀간 메인 후원사로 1000명 이상의 코더, 기술 비즈니스 리더, 디지털 인재 및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포럼 및 포럼 통해 급성장하는 캄보디아의 디지털 청년들 사이에서 대화를 장려하고 협력을 촉진시켰습니다. 최신부의 지원으로 캐트 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서는 셀카드가 해커톤 프로그램인 IoT 매커톤에 참여하여 40명 이상의 젊은 혁신가와 전문가가 모여 스마트 빌딩을 위한 IoT 솔루션 및 개념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15명의 우승자에게는 셀카드의 무료 1년 인터넷 요금제가 수여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드시의 다른 활동으로는 마스터 클래스, 워크샵, 네트워킹 세션, 로봇 및 디지털 아트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식 공유 플랫폼 역할을 하여 캄보디아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셀카드는 캄보디아 최초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인 플레이게임 클라우드와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 액세스를 결합한 완벽한 연결 솔루션이 셀카드 원이라는 두 가지의 새로운 디지털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9억 5,200만 달러 건설 프로젝트 승인. 토지관리도시계획 건설부는 올해 첫 5개월 동안 약 9억 5,200만 달러 규모의 1,679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 수치는 560만 평방미터의 23억 5천만 달러가 넘는 1,879개 프로젝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 줄어든 수치입니다. 토지관리도시계획 건설부 국장은 우리 정부가 전염병과 성공적으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아직 부족하여 투자자들이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이 억제되어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영향이 적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장관 펜소팔은 톨 빌딩 포럼에서 캄보디아의 도시화가 450만 인구와 함께 빠르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에 도시 경계를 확장했으며 2030년에는 거의 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관련 개발자들에게 도시 계획, 건설, 환경,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건축 작업, 지속 가능성, 녹색 개발에서 국가 문화의 정신 발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큐브레이 캄보디아는 거의 160개의 고층 건물이 올해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건설은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로 7.2% 성장이 예상되며 캄보디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콘도와 아파트 등의 지속적인 건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놈펜 강변 10,000달러 도난.
한 외국인이 오전 4시 30분에 프놈펜 강변에서 귀중품 10,000달러를 소지한 채 새로운 애인을 만나기에 좋은 곳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일본인 남성은 프놈펜의 상가 프사칸다레 스트리트 136 코너에 있는 시스와 키를 따라 강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여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더 잘 볼 수 있도록 강변의 한적한 곳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였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외국인은 육체적인 즐거움 대신에 폭행을 당하였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및 돈을 빼앗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이후 한달시장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유인책 역할을 한 여성을 체포했지만 안타깝게도 가해 집단과 귀중품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프놈펜 다리 도둑 검거. 여러분, 야간에는 현지 오토바이 갱단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른 새벽 현지 갱단들은 오토바이를 훔치려다가 체포되었지만 주요 갱단원들은 도주했습니다. 사고는 2022년 6월 23일 새벽 2시에 프놈펜 칸센 속에 있는 노스브리지 로드를 따라 프사대우이 고가도로 남쪽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친구 그룹은 3대의 오토바이에 나눠 타고 술을 마신 후 돌아가는 중 고가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칼로 무장한 오토바이 갱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갱단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빼앗을 목적으로 그들을 쫓았다고 합니다. 주변 주민들에 의해 갱단 중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만 나머지 갱단들은 신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뺑소니. 한 여성이 구급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급차는 사고 후 바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사건은 밤 10시 30분 프놈펜 칸참카문의 톨레바삭에 있는 모니봉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구급차 운전사는 그녀를 돕기 위해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지만 현장에는 구급차 차량 면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구급차 번호판과 오토바이는 경찰이 압수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